곽유정 JW인베스트 대표,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이제 사주팔자 보러와 2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사연을 통해서도 함께 오프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꽤 사연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함께 좀 봐드리고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는 시간을 앞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사연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사연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034로 여러분들의 사연,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포인트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연을 원래 취지는 사연을 받고 직접 전화 연결까지 하는 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스팸 전화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 번호는 02-2000-4919거든요. 그 번호로 전화가 왔다. 사주팔자 보러 와 2부구나. 내가 사연을 보냈었지. 기억하시고 전화 받아주시고 저희가 상담까지 읽어보고 종목 사연까지 읽어보고 상담까지 좀 도와드리는 전화 시간까지 함께 마련해 봤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열어주시죠. 자, 넥스트칩입니다. 12,050원 14% 손실이 큽니다.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 65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곽유정 대표님, 넥스트칩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섹터에 또 들어가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종목 움직임이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1분기 이제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관세 전쟁에 사이버캡 생산도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 역시도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넥스트칩도 이런 관련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에 넥스트칩이 붙고 있는 또 테마가 로봇 관련 또 테마가 붙어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로봇 센서 지금 업체로 도약 중에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이제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넥스트칩이 지금 시점에서 재무적인 이제 부분들을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예. 영업이익이 적자를 또 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 떨어질 때 적자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개별주들 떨어질 때 더 강하게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5개월 정도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행히 지금 사연 주신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지금 현재 12,000원 선이신데 추가 매수를 이제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도와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일봉 흐름 보면은 낙폭 구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선을 작도했을 때 중요한 지금 의미 있는 구간대가 9,0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9,000원 라인만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구간대가 이전에 갭하락으로 떨어졌었던 구간대 갭을 메우기 위한 또 움직임이 나타나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11,000원에서 12,000원 구간대까지는 회복세가 나타나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넥스트칩이 추가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반등세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굳이 비중을 많이 확대하실 필요는 없고 굳이 이제 좀 낮춰본다 한다면은 11,000원 정도 선으로 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 좀 살아나면은 넥스트칩 주가 역시도 되돌림이 일단은 나타나줄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9,000원 구간까지 맞추지 마시고 그대로 좀 기다리시면서 회복 구간 나올 때까지 좀 더 관망 포지션 유지해 나가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유정 대표와 함께 첫 번째 사연이죠. 넥스트칩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까 지금 먼저 채팅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창대 대표님. 네. 지금 벌써 겨울님께서 저번 주 금요일에 SMCG 상담받고 어제 신고가에 매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창대 대표 파이팅!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 SMCG가 지난주 거의 막판에 들어왔던 종목 상담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진짜 잘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결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벌써 겨울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저희가 함께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채팅창에는 역시 가창대, 접신창대 더 줄이니까 가접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사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보여주시죠. 한미반도체네요. 한미반도체 매수가 13만 1,000원, 비중 20%. 작년 수익이 났었는데 못 팔았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 매수가를 낮춰볼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와, 근데 293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예. 야, 저희 전화를 받아주신 건데요. 지금 전화 연결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시고 전화를 받지 않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아 주셨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셨나요? 저도 공이 전화 오면 잘 안 받는데 예, 저도 그래요, 사실. 이 네. 번호가 2000번이 되게 와닿는 번호라서 그쵸. 네. 저희 또 매일경제TV에 애청하시는 분들이면, 이 번호 어디서 많이 네네. 났었는데 받아볼까? 라고 하셔서 받았다가, 네, 하루 종일 들어요. 맞아요. 네. 자, 2937님, 저희가 지금, 여기 종목 상담 사연 올려주신 거 한미반도체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이창대 대표를 연결해서 직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한미반도체 매수하실 때 좀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저희 회사 앞에가 한미 반도체예요. 예, 그래가지고 인천이에요, 그러면. 네, 그런가요? 인천이에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봤어요. 그 회사가 계속 커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25,000원 할 때도 매수해가지고 꽤 수익이 많이 났었거든요. 예. 그러다 다시 다시 사가지고, 예.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못 팔고, 있다가 그냥, 회사를 믿고 그냥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초반에 처음 매수하셨을 때는 어떤 네. 기준으로 매수하셨던 걸까요? 매일경제에서 추천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나라 또 독점이라고 하시니까, 예. SK에서 독점해주고 하니까 회사를 믿고 투자를 계속 하고 그냥 한 2, 3년 계속 묶였던 것 같아요. 사고 팔고 네네. 했던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투자 실수라고 보기도 그렇고 보통 이제 이런 성향을 많이 띠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기업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높은 수익을 기록하다 보니까 또 들어가고 싶게끔 돼요. 저도 이런 경우가 꽤 많았고 근데 이제 보통 처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 그런데 처음에 가서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을 두 번째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못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뭐 노이즈들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 결국 어쨌든 반도체 종목이고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좀 지나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많이 나왔던 것인데 결국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면은 지금 제가 보통 한국 증시 사이클을 얘기할 때 3단계 사이클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처음에 반도체가 제일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마지막에 이제 경기민감 업종이나 중후장대 업종들이 마지막 피날레를 칩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조선주랑 방산주도 이런 거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기민감 업종이나 중후장대 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됐건 지금은 반도체는 살짝 소외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사이클이 끝나고 시장이 한번 좀 크게 저는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네. 무너진 다음에 가장 먼저 올라갈 건 저는 반도체라고 봐요. 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한미반도체를 정말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 사이클까지 저는 가져가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찌됐건 실적 사이클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까운 곳에서 성장하는 걸 보고 계셨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싶어서 알고 계시면은 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로직이라서 요거를 좀 예시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시청하고 계시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요것만 알고 계셔도 사실 웬만한 기본기는 잡고 가시는 거라서 재무적에서 이런 포인트는 꼭 짚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재무적인 성장성이 나와줘야 주가가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보통 우리가 이제 재무적 성장을 볼 때는 외형 성장이랑 질적 성장을 봐야 돼요. 네. 보통 이제 외형 성장은 매출을 비롯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늘어나는 거를 외형 성장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질적 성장은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기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무리하게 외형 확장을 하다 보면 사실 마진이 많이 안 남는 구조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팔아서 500만 원 남기던 가게가 나중에 캐파를 늘려가지고 이익을 늘리려고 한 3,000만 원까지도 캐파는 늘리는데 이익은 7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매출은 3배는 늘었지만 사실 이익 남는 구조는 안 좋아진 거거든요. 이런 게 왜 문제냐면 결국 이익이 많아졌으니까 좋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위험한 게 무리하게 외형 확장을 했다가 항상 좋진 않잖아요. 다운 사이클이 됐을 때 크게 휘청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출이 늘었네, 혹은 늘 것으로 기대되네,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 것으로 기대되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한 단계만 더 나아가시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네, 다시 말해서 마진율까지도 올라갈 걸로 기대되네,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투자자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한미반도체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작년부터 지금 1,000억대에서 3,000억대 왔다 갔다 하고 있던 기업이 5,000억대를 찍어줬고요. 24년도 매출이. 그리고 올해가 줄은 것도 아닙니다. 8,000억대, 1조 3,000억 근처까지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모두 외형 성장이 이루어져요. 거기에다가 이제 마진율도 보시게 되면 이제 50%대까지 이제 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전에는 20%대 영업이익률이었거든요. 마진율이 거의 2배 이상 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성장세는 지금 컨센대로 간다면 저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24년도 PER을 보시게 되면 52배가 찍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장세가 빠르게 되면은 과하게 주가를 선반영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다시 PER이 낮아지면서 이제 키 맞추기가 됐습니다. 내후년 실적을 감안하면은 PER이 12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시장 충격이 있어서 이 하락폭이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인지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 만약에 내가 수년을 더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 저는 일반적으로 증시 사이클을 보통 3년을 보니까 이번 하방 사이클이 지속된 지가 거의 1년 됐잖아요.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추후에 반등 사이클까지 노려보시면 또 전고점 부근까지는 저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서 추가 매수하지 않는 영역에서 쭉 한번 긴 호흡으로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저희가 상담까지 좀 도와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채팅창에는 이제 우선님께서 이창대 이것만 알면 반은 먹는다라고 이렇게 코너명까지 함께 좀 만들어주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 한미반도체 앞에서 또 계신다고 하니까 더 그 기업의 발전을 쭉쭉 보셔와가지고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좌 테니스장 앞에 있거든요. 한미반도체 그 공장이에요. 저도 그래서 운동하러 갔다가 한미반도체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도 봤는데 아마 그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여의도 좀 차 왔다 갔다 하면은 한미반도체 엄청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한미반도체가 좀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많이 내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 보여주시죠. 네, 삼성 SDI군요. 삼성 SDI 매수가 19만 3,300원, 비중 5%. 저점이라 생각하고 2주 전쯤 들어갔는데 계속 내리기만 하네요. 유상증자도 받으셨군요. 유상증자도 받고 추가 매수도 해서 비중 10% 만들어 1년 이상 묻어두려 합니다. 추가 매수 가격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곽유정 대표님, 지금 이제 비중을 늘어서 10%까지 늘리고 1년 이상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비중 10%까지 생각하시고 이번 연도 내내 모아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바닥이 나왔냐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좀 엇갈리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전기차 캐즘이었고 올해까지도 사실 이런 전기차 업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또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정권 쪽에서 IRA 법안도 없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 지금 자체 재무적인 부분들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RA 지금 보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착시는 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사실 좀 잘 들여다보면 삼성 SDI가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투자를 계속 안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 거의 뭐 2조 가량의 유상증자도 끌어와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간다라는 방침이긴 한데요. 이번에 계속해서 좀 삼성 SDI가 재무적으로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삼성 SDI의 또 주요 고객사가 스텔란티스거든요. 그쪽에서 헝가리 전기차 생산 거점을 멕시코로 이전하게 되면서 유럽 그 직수출 물량이 줄어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여러 전기차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지금 ESS 시장을 또 공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ESS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가까이 늘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ESS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삼성 SDI 쪽에서도 계속 포트폴리오를 지금 다변화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나왔었던 이슈가 현대차, 이제 기아와 같이 손을 잡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고성능 배터리를 네. 개발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동이 되더라도 1시간밖에 가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로봇 시장에 있어서도 배터리 기술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차 캐즘을 직격탄을 지금 받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 그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라고 하죠. 그 NCN 배터리 위주로, 이제 하이엔드 배터리 위주로 생산을 해오다가 지난 이제 2, 3년 전부터 이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 개발에 좀 뒤늦게 착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내년부터 삼성 SDI 쪽에서도 LFP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올해 자체가 업황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또 그러면서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통과를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본다면은 모아가는 관점이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 드리는 거고, 당장에 막 바로 비중 확대 하셔라 이건 아니고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 좀 두고 보시면서 네. 물량 잘 모아가시고 유상증자도 참여하셨다라고 하니까 네.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시면서 보시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년 이상 묵혀준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릴 만한 모멘텀이 되게 뭐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딱 곽유중 대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 ESS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이어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추가적으로 이제 LFP, 우리나라에서 만든 LFP도 이제 내년쯤은 출시가 되고 대량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적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좋은 호재가 많이 터져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세 번째 사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연 안내 한 번 더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